Manchester United player. Mason Greenwood has been arrested. 메이슨 그린우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묻는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사건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이 전 세계적으로 방송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놀랄 정도로 정보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가졌던 같은 질문들의 답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의 심각성을 존중하면서 잘 정리했기를 바랍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선 메이슨 그린우드는 브래드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올드 트래포드에서 자동차로 대략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5살이 되었을 때 그는 지역팀에서 축구를 시작했고 약 2해 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결국 유명해진 특징들은 이미 이때부터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그 빠른 속도로 인해 그는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했고 13살에 자신의 연령대에서 영국 100m 기록을 깼습니다. 그는 올림픽 선수로도 나아갈 수 있었지만 축구를 그의 중심 무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매우 뛰어난 선수로 인정받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18세 이하 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이 팀에서 21경기에서 17골을 넣으며 득점 순위를 기록했고 18세 이하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 이끌었습니다. 그 후 일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그를 발렌시아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 주전 선수들과 함께 데려갔고 이후 그는 미국 투어에도 참여하여 클럽의 첫 친선 경기에 출전하며 첫 번째 프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가 본격적인 데뷔전을 치렀을 때 그는 완전히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유나이티드는 PSG를 상대로 상징적인 3대1 역전승을 거두었고 그는 그 극적인 순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여전히 고등학생이었던 메이슨 그린우드는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해리엇 롭슨이라는 여자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한 해 동안 그린우드는 축구계에서 가장 유망한 젊은 선수 중 한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거의 50경기 가까이 출전했으며 주로 교체 선수로 뛰면서도 19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는 잉글랜드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메이슨과 해리엇은 헤어졌습니다. 그들의 이별은 악감정 없이 서로 합의한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세계가 혼란에 빠진 상황 속에서 그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친구가 나와서 그들은 문제가 많아요. 확실히 최고의 관계는 아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것은 마치 예고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언론이 이미 이 이별에 주목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일어날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0년 9월 다음 시즌이 시작되기 직전 잉글랜드 대표팀은 네이션스 리그 경기를 위해 아이슬란드로 향했습니다. 필 포든과 메이슨 그린우드가 잉글랜드의 차세대 스타로 기대받으며 데뷔를 앞두고 있었기에 큰 기대가 모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을 때 포든은 선발로 출전했고 그린우드는 경기 후반에 교체로 투입되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스털링이 페널티킥으로 승리를 확정지으며 잉글랜드가 이겼습니다. 최고의 경기는 아니었지만 팬들은 상징적인 흰 유니폼을 입은 미래의 아이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기억에 남을 하루였겠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이틀 후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실수로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팀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던 메이슨은 데이팅 앱을 통해 아이슬란드 모델 나디아 군나르스도티르를 만났습니다. 하루 동안 대화를 나눈 후 메이슨은 그녀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팬데믹 중이라 팀 호텔을 나갈 수 없었던 그는 최악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를 호텔에 초대해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그는 포든까지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친구를 데려왔는지 물었습니다. 나디아는 사촌이 동행했지만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떠났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녀에게 사촌을 다시 데려오라고 요청했고 그녀는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유출된 비디오 중 일부에서는 혼란스러운 필 포든이 왜 그들이 호텔에 오겠다고 생각한 거지? 라고 묻는 장면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에 메이슨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답합니다. 그 후로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일상을 이어갔고 사촌은 다시 돌아와서 사탕까지 가져왔습니다. 이는 국가대표팀 캠퍼스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일이라 매우 웃긴 상황이었죠. 그리고 모든 일이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 메이슨이 결국 유출될 비디오를 촬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소리가 들린다며 포든의 방에 난입해 그들을 속옷 차림으로 포든의 경우 엉덩이가 살짝 튀어나온 채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쯤 그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고 곧바로 발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조치를 취해 그들을 집으로 보내는 한편 그들이 격리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린우드는 다시는 국가대표팀에 호출되지 않았고 포드는 2달 후에 다시 호출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다른 정보는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상황에 대해 포드는 현재 해결되고 있는 문제라는 말만 남기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은 더 큰 논란의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린우드는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해리엇과 헤어진 이후 잘못된 길을 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그녀와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일 때문이었는지 그는 클럽에 복귀한 후 폼이 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 3월 메이슨은 다시 일어섰고 11경기에서 8골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특히 유망한 모습을 보였고 그 덕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유로파 리그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승에 진출한 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자신들이 유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2번의 시도 끝에 벌어진 페널티 슈팅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두 골키퍼 모두 슛을 막지 못한 채 드디어 대해아가 차게 되었고 그는 이를 실축하며 경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시즌은 큰 이적 시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호날두, 바란, 그리고 제이든 산초가 합류했고 팬들이 이미 기대감을 품고 있었던 가운데 그린우드가 첫 3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자 모든 팬들은 이 시즌이 그의 시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1경기에서 겨우 3골을 기록하며 뭔가 이상한 일이 있음을 느꼈고 이는 단지 클럽 내 혼란이나 솔샤르 감독의 교체, 랄프 랑닉의 부임 때문만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었고 결국 2021년 1월 31일에 그린우드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날 해리엇 롭스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팔에 난 상처와 멍 자국을 담은 여러 장의 스토리를 올리며 메이슨 그린우드가 내게 하는 일이라는 캡션을 달았고 이는 분명히 메이슨 그린우드가 가정폭력을 일으킨 사람임을 암시했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작성하면서 저는 그때 유출된 오디오를 보여줄지 말지 매우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진실에 직면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매우 잔인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콘텐츠를 접했을 때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노출시키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들을 수 있는 것들만 설명할 것입니다. 물론 일부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디오가 훨씬 더 충격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선에서 멈추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피해자들에 대한 존중을 지키면서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잔혹함을 모두 부드럽게 만들지 않도록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싶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메이슨이 공격적인 어조로 다리를 2번 올리라고 말하자 그녀는 섹스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메이슨은 계속 그녀에게 닥치라고 말했고 그녀는 섹스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며 메이슨은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왜 그가 자신을 이렇게 대해야 하는지 묻고 여전히 남자가 얼마나 무지할 수 있는지 놀랍지만 그는 문자 그대로 만약 내가 공손하게 요청했으면 너는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럼 내가 뭘 해야 했겠어? 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부터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하고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녀가 그를 밀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는 그녀에게 다시 밀어보라고 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매우 불길하게도 오디오가 끊깁니다. 인터넷에 올라가자마자 오디오는 불길처럼 퍼져나가고 모두가 충격에 빠집니다. 결국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스타보이가 사실은 최악의 쓰레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몇 시간 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클립들을 알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을 발표하여 메이슨 그린우드가 무기한 정직되었다고 알립니다. 그러던 중 이 이야기에 전혀 맞지 않는 퍼즐 조각 하나가 등장합니다. 해리엣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의 딸이 그 오디오들을 공개할 의도가 없었고 그녀의 전화가 해킹당했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알게 된 후 그는 그녀에게 그것들을 내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을 때 상황은 더욱 이상해집니다. 왜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유명한 연예인에게 학대당하는 증거를 숨기려 할까요? 자신의 딸에게 이제는 안전하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려는 대신 그는 메이슨의 성격을 변호하는 듯한 말을 하며 그가 가족의 일원처럼 느껴지고 그들을 오래 알았다고 말하거나 최근 그들의 관계가 갈등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이상하게도 매우 사과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첫날이 끝날 무렵 가장 큰 뉴스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맨체스터 경찰은 메이슨을 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그를 추가 조사를 위해 구금 상태로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혐의가 한 단계 더 격상되었습니다.
이제 성폭행 및 살해 위협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2월 첫째 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정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했습니다. 사실 많은 팬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부분인데 결국 그는 훈련, 경기, 광고 캠페인 등 어떤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 날 메이슨 그린우드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즉 그는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경우 출석하는 조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뉴스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대부분은 그가 직면한 브랜드의 처벌이나 반발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앱에서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피파와 풋볼 매니저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나이키는 그를 처음 정직시키고 그 후에는 보상 없이 완전히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몇 가지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일부는 선수들이 이 사건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것이었고 일부는 라커룸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링가드가 올드 트래포드를 떠날 것으로 보였으나 메이슨 그린우드를 대체할 선수로 남게 되었고 그는 분명히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지만 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메이슨 그린우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팬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여전히 메이슨 그린우드에게 주급 75,000파운드와 유니폼 판매로 얻은 267,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이에 반응하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메이슨 그린우드 유니폼 판매를 중지했으며 심지어 구단의 팬들에게 그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유니폼을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힌 새로운 유니폼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이 매우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리엣에 관한 한 알려진 것은 그녀가 소셜미디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것이라는 정보뿐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알려졌으며 그 글에서 그녀는 받은 지원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그레이터 맨체스터 경찰로부터 전문가의 지원을 제안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메이슨 그린우드는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법적 대리인들을 통해서도 아무 말이 없었으며 심지어 그의 인스타그램 댓글도 비활성화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알려진 사실은 거의 없었고 메이슨의 보석 기간이 4월 30일에 만료된다는 사실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 기간은 쉽게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한 달 반 동안 사실상 더 이상의 뉴스는 없었고 이 사건이 주류 언론에서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생각해보면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서 정말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잠시 옆길로 빠지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준비하면서 메이슨 그린우드가 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공장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 발라클라바를 쓰고 자신의 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사건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가 아무런 후폭풍 없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침묵이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려는 방법일까요? 제게는 이것이 영국 언론과는 전혀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희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메이슨의 추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의 전체 이야기를 잘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른 그의 시장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19세에 5천만 유로에서 충격적인 제로로 하락한 값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치 있는 열대에서 완전히 가치 없는 존재로 변한 것입니다. 계약 해지와 명예실추 후 그린우드는 다른 프로 축구 클럽들로부터 제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프로 수준에서의 경력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그의 형사 고발은 이상하게도 취소되었고 2023년 9월 1일에 그린우드는 라리가 클럽 헤타페에 임대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8일에 그린우드는 리그1 클럽인 마르세유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섰던 후 그는 다시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